안녕하세요. 주간 AI 산업지형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지난 한 주는 AI가 우리 일상으로 들어온 분기점이었습니다. 6월 2주차 핵심 변화 7가지를 먼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엔트로픽이 6월 9일에 클로드 페이블 5를 일반 공개했어요. 미도스급 모델이 처음으로 일반 사용자에게 풀린 거고요. 프로와 맥스, 팀, 엔터프라이즈 사용자는 6월 22일까지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과학연구 같은 거의 모든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둘째, 6월 8일 애플 WWDC 2026에서 제미나이 기반 시리와 함께 클로드를 아이폰 옵션으로 추가한다고 발표했어요. 멀티 AI 익스텐션 시스템이라는 게 핵심인데 사용자가 클로드와 제미나이와 챗 GPT 중에 골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젠슨 황이 6월 8일에 서울을 방문해서 삼성의 전영현 부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차례로 만났어요. 삼성과는 HBM4 샘플 인도와 HBM5 로드맵, 그리고 그로크 LP 40파운드리 협상까지 진행됐고요.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1차 메모리 파트너로 공식 명문화됐습니다. 넷째, 엔비디아 베라 루빈 NVL72가 3분기 출하에 본격 진입했어요. AWS와 구글 클라우드, 애저, 오라클이 대상이고요. 폭스콘과 퀀타, 위스트론이 양산을 맡고 있는데 렉 조립 시간이 2시간에서 5분으로 24배 단축됐다고 합니다. 다섯째, 피규어 AI의 보큐 공장이 시간당 한 대 양산을 달성했어요. 1월에 일 한 대였던 게 24배 가속된 거고요. 누적 350대를 출하했습니다. 여섯째, 미 국방부 펜타곤이 엔트로피 클로드를 대체할 후보로 오픈 AI와 구글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에 11,000개 모델 카탈로그가 확정됐고 클로드 오프스 4.8도 포함됐습니다. 일곱째, 처음으로 자율 AI 공격 사례가 보고됐어요. 사람 개입 없이 초당 수천 요청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익스플로이트한 케이스고요. 가짜 보안업체 직원 사칭으로 세이프티 필터를 우회했습니다. 그럼 5대 축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시죠. 이번 주 핵심 변화 7건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엔트로픽 페이블 5 일반 공개입니다. 미도스 시리즈 중 처음으로 일반 사용자에게 풀린 모델인데 6월 22일까지 무료고요. 미도스 5는 정식 파트너에게만 동시 공급됐어요. 거의 모든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이고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강점입니다. 둘째, 애플 WWDC의 멀티 AI 익스텐션입니다. 제미나이가 시리 백엔드로 채택됐고 클로드와 챗 GPT는 아이폰 옵션으로 추가됐어요. iOS 27 베타 첫 번째 버전도 당일 출시됐습니다. 셋째, 젠슨 황 서울 방문이에요. 삼성과는 HBM4와 HBM5 그리고 그로크 LP 40파운드리까지 논의가 진행됐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1차 메모리 파트너로 공식 명문화됐습니다. 넷째, 루빈 NVL72의 3분기 출하 본격 진입입니다. AWS와 구글 클라우드, 애저, 오라클이 대상이고 렉 조립 시간이 2시간에서 5분으로 24배 단축됐어요. 다섯째, 피규어 AI 보큐가 시간당 한 대 양산을 달성했어요. 1월 일 한 대 대비 24배, 누적 350대 출하에 80% 첫 패스 양품률을 기록했습니다. 여섯째, 펜타곤의 클로드 대체 검토입니다. 오픈 AI와 구글 모델이 테스트 대상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 11,000개 모델 카탈로그가 확정됐어요. 일곱째, 첫 자율 AI 공격 사례입니다. 인간 개입 없이 초당 수천 요청 규모로 가짜 보안업체 직원 사칭으로 세이프티 필터를 우회한 케이스고요. 92% 보안 전문가가 AI 에이전트 위협을 우려한다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 보고서도 같은 주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키워드 검증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에이전틱 AI가 유효 2중 상승을 받았어요. 애플 멀티 AI 익스텐션과 페이블 5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최고 수준 성능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피지컬 AI도 유효 2중 상승입니다. 피규어 복큐 시간당 한 대 양산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출하가 같은 주에 발생했어요. AI 서버린티도 유효 2중 상승입니다. 이후 옴니버스 7월 7일 표결이 임박했고 펜타곤 다중 AI 검토도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퍼런스 네이티브 하드웨어가 정식 6번째 축으로 편입이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루빈 3분기 본격 출하로 학습용과 추론 전용 인프라가 명확히 분리됐어요. 다음 호부터 5축에서 6축 체제로 전환합니다. 신규 제한된 키워드는 2가지인데요. AI 에즈 디폴트는 iOS 27과 파운드리만 첫 모델 카탈로그로 AI가 OS 레이어에 진입했다는 신호고요. 에이전틱 사이버 스렛은 첫 자율 AI 공격 사례로 방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진 거예요. 자, 첫 번째 축, 파운데이션 모델과 LLM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 축의 온도는 폭발 수준이고 전주 대비 2중 상승했어요.
페이블 5 공개와 애플 멀티 AI가 같은 주에 터졌습니다. 축1은 거대 언어 모델, 멀티모달 프론티어, 추론 모델 같은 AI 산업의 두뇌 계층입니다. 이번 주 이 축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애플 멀티 AI 셀렉터 시대에 어떤 모델이 주도권을 잡는가? 하위 카테고리는 5가지인데요. 추론 모델 영역에는 페이블 5와 5 시리즈가 있고요. 멀티모달 프론티어는 GPT 5.5와 페이블 5, 제미나이 울트라가 5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량 고속 모델 쪽에는 제미나이 3.5 플래시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모델이 있고요. 오픈웨이트는 QN과 딥시크가 가성비 트랙을, 에이전트 통합은 컴퓨터 유즈와 스파크와 네모트론 3가 자리 잡고 있어요. 축일의 주도 기업 5곳을 보시죠. 먼저 엔트로픽입니다. 6월 9일에 클로드 페이블 5를 일반 공개했어요. 미도스 시리즈의 첫 번째 일반 공개 모델이고요. 프로와 맥스, 팀, 엔터프라이즈 사용자는 6월 22일까지 추가 비용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미도스 5는 정식 파트너에게만 동시 공급됐고요. 거의 모든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이고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지식 업무, 비전, 과학 연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페이블 5의 공개가 가능했던 이유는 새 안전장치로 고위험 영역 응답을 차단하기 때문이라고 엔트로픽이 설명했어요. 다음은 애플입니다. 6월 8일 WWDC 2026에서 제미나이 기반 시리와 멀티 AI 익스텐션을 발표했어요. 사용자가 클로드와 제미나이와 챗 GPT 중에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iOS 27 베타 첫 번째 버전도 당일 출시됐고요. 이건 빅테크가 단일 모델이 아닌 멀티 AI 셀렉터 모델로 전환했다는 신호예요. 구글은 I.O. 후속으로 제미나이 3.5 프로 6월 정식 출시를 예고했고 애플 시리 백엔드까지 확보했습니다. iOS 점유율을 단숨에 확보한 게임 체인저 사건이에요. 오픈 AI는 펜타곤 테스트 대상에 진입했어요. 클로드 대체 후보로 검토되고 있고요. GPT 5.6도 6월 중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방 수주 경쟁이 가속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운드리 카탈로그를 1만 1,000개 모델로 확정했어요. 클로드 오프스 4.8도 포함됐고요. 모델의 모델, 즉 모델 카탈로그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목기업 3곳입니다. 미스트랄은 EU 옴니버스 표결이 임박하면서 토착 모델 입지가 보강되고 있어요. EU 주권, AI 트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딥시크와 QN은 오픈웨이트의 비용 효율 트랙을 유지하고 있고요. 페이블 5 등장에도 가격 차별성이 유지되고 있어요. 펄플렉서티는 애플 멀티 AI에 추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검색 에이전트로서 iOS에 진입하면 검색 전쟁의 신규 전선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6월 기준 챗봇 시장 점유율을 보면 챗 GPT가 글로벌 웹 트래픽 54.7%로 1위, 제미나이가 27.4%, 클로드가 8.2%입니다. 애플 멀티 AI로 이 구도가 향후 1에서 2년 안에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축일의 리스크입니다. 첫째, 페이블 5 무료 정책으로 컴퓨트 수요가 폭증할 텐데 루빈 3분기 출하가 지연되면 리스크가 됩니다. 둘째, 펜타곤의 클로드 대체 검토로 엔트로픽의 정부 매출 노출이 가시화됐어요. 축 간 연결을 보면 축 2방향으로 페이블 5 무료 사용 폭증이 루빈과 HBM4 수요에 추가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축 5방향으로는 애플 iOS 멀티 AI가 모델 책임과 소비자 보호의 신규 규제 영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축 3방향으로는 페이블 5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최고 수준이 자율 에이전트와 휴머노이드 두뇌를 가속시키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축, 반도체와 인프라 하드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 축의 온도는 매우 뜨거움이고 전주 대비 상승했어요. 젠슨 황 서울 방문과 루빈 3분기 출하 본격 진입이 핵심입니다. 축 2는 GPU, ASIC, HBM, CPU 같은 AI 학습과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실리콘과 인프라입니다. 이번 주 핵심 질문은 페이블 5 무료 정책과 루빈 3분기 출하가 같은 시기에 도래하는 상황에서 메모리 공급이 따라잡을 수 있는가입니다. 하위 카테고리는 5가지로 학습용 GPU에는 엔비디아 루빈과 베라 CPU, 추론 전용 칩에는 루빈 NVL72와 MI450, 그로크가 있어요. HBM4와4는 SK60에서 70%, 삼성 25에서 30%, 마이크론이 나머지 구도고요. 커스텀 실리콘에는 구글 TPU, 브로드컴이 있고 광 인터커넥트도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축 2의 주도 기업 5곳입니다. 엔비디아부터 보시죠. 루빈 NVL72의 3분기 출하가 본격 진입했어요. 첫 수령자는 AWS와 구글 클라우드, 애저, 오라클입니다. 폭스콘과 퀀타, 위스트론이 양산을 맡고 있는데 렉 조립 시간이 2시간에서 5분으로 24배 단축됐어요. 젠슨이 직접 올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훨씬 크고 내년은
그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매출 사이클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은 삼성입니다. 6월 8일 서울에서 전영현 부회장이 젠슨 황과 회동했어요. HBM4 샘플 인도가 진행됐고 HBM5 로드맵까지 공유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로크 LP40칩을 만드는 협상이 본격화됐다는 점이에요. HBM4는 초당 14기가비트, 확장 시 16기가비트, 12단 스택 기준 대역폭은 3.6TB로 HBM4 양산 속도인 11.7기가비트보다 20% 이상 빠릅니다. SK 하이닉스는 6월 8일에 젠슨 황과 최태원 회장이 만나서 엔비디아의 1차 메모리 파트너로 공식 명문화됐어요. HBM4 점유는 60에서 70%로 유지되고요. 장기 락인을 확보한 셈입니다. 마이크론은 HBM4 본격 양산에 들어갔어요. PCIe 6세대 SSD와 소켓 미도 동반 출하 중이고요. TSMC는 루빈 위탁 생산을 진행하면서 삼성 그로크 LP40 협상으로 파운드리 경쟁 환경의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주목 기업 세 곳입니다. 폭스콘과 퀀타, 위스트로는 루빈 NVL72 ODM 양산을 담당하면서 렉 조립 5분 달성이라는 양산 가속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텔은 제온 6 플러스의 18A 공정 양산 후속으로 첫 외부 검증 라운드에 진입했습니다. 인텔리전스 1화 비전의 검증 시점이에요. AMD는 MI450의 메타 출하 준비 후속 발표가 임박했어요. 엔비디아 추격이 검증되는 시기입니다. 축 2의 리스크입니다. 첫째, 루빈 HBM4 메모리 부족이 3분기 출하 일정의 가장 큰 변수예요. 둘째, SK 단독 프리미엄이 약화되면서 삼성 HBM4E와 LP40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축 간 연결을 보면 축 2일 방향으로 3분기 출하가 페이블5 무료 정책의 컴퓨트 수요와 정면 충돌하고 있고요. 축 4 방향으로는 NVL72 본격 출하로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가속화됩니다. 축 6 신규 방향으로는 인퍼런스 네이티브 하드웨어 축에 사실상 단일 표준이 확정됐어요. 세 번째 축, 에이전트와 피지컬 AI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이 축의 온도도 폭발 수준이고 이중 상승했어요. 피규어 양산 가속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출하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축 3은 자율 에이전트,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산업자동화처럼 물리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입니다. 이번 주 핵심 질문은 휴머노이드 산업이 첫 본격 양산 라운드에 진입했는가입니다. 하위 카테고리는 5가지인데요. 휴머노이드는 테슬라 옵티머스, 엑스팽 아이언, 피규어,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유니트리가 경쟁 중이고요. 산업용 로봇은 2지가 있고 범용 AI 에이전트는 스파크와 컴퓨터 유즈, 펄플렉서티가 있어요. 인바디드 AI는 네모트론3와 아이작 그루트, VLA 2.0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축 3의 주도 기업 5곳입니다. 피규어 AI부터 보시죠. 복큐 공장이 시간당 1대 양산을 달성했어요. 1월에 1일대였던 게 24배 가속된 거고 누적 350대를 출하했습니다. 80%의 첫 패스 양품률을 기록했고요. 연 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복큐는 150개 네트워크 워크스테이션에 걸친 맞춤 제조 실행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회사는 이걸 단순한 제조 효율 24배가 아니라 개발 속도의 근본적 변화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시리즈 C로 10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는데 포스트머니 기업 가치가 390억 달러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전기 아틀라스의 첫 단위를 출하했어요. 받는 곳이 현대와 딥마인드인데요. 딥마인드가 받는다는 건 인바디드 학습 데이터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애플은 iOS 27 멀티 AI 익스텐션으로 아이폰을 에이전트 호스트로 만들었어요. 모바일 에이전트 표준에 진입한 거예요. 엔트로픽은 페이블5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최고 수준 성능으로 컴퓨터 유주 후속 가속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매출의 직접 동인이에요. 테슬라와 엑스팽은 양산 준비를 지속하고 있고 7월에서 8월 사이 후속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산 경쟁의 다음 라운드예요. 주목 기업 3곳입니다. 피규어는 시리즈 C로 10억 달러 이상을 받았고 기업 가치가 390억 달러에 도달했어요. 휴머노이드 자본 사이클이 본격화된 거예요. 딥마인드는 아틀라스 출하를 수령하면서 모델과 로봇 양방향 학습 사이클을 시작했어요. 데이터 우위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펄플렉서티는 애플 멀티 AI 진출 가능성으로 검색 에이전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iOS 진출 검증이 핵심이에요. 축 3의 리스크입니다. 첫째, 휴머노이드 양산 부품 공급, 특히 액추에이터와 센서 검증이 관건이에요. 둘째, 아틀라스와 딥마인드 결합으로 미국 대 중국 휴머노이드 데이터 우위 분리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축 간 연결을 보면 축 1 방향으로 페이블5의 최고 수준 성능이 휴머노이드와 자율 에이전트 두뇌를 가속시키고 있고요. 축 2 방향으로는 피규어 시간당 1대 양산이 휴머노이드용
엔비디아 아이작 그루트와 루빈 칩 수요를 신규로 만들고 있습니다. 축 5방향으로는 첫 자율 AI 공격 사례로 자율 에이전트 보안 시급성이 격상됐어요. 네 번째 축,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입니다. 이번 주 이 축의 온도는 뜨거움이고 전주 대비 유지 수준이에요. 축4는 AI 워크로드를 호스팅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와 발전, 송전, 냉각 인프라입니다. 이번 주 핵심 질문은 페이블 5 무료 정책으로 발생할 컴퓨트 수요 폭증을 인프라가 따라잡을 수 있는가입니다. 하위 카테고리는 하이퍼스케일 신축, SMR, 재생에너지 PPA, 냉각과 전력, 광 네트워크 5가지입니다. 축사의 주도기업 5곳입니다. 메타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핵발전 PPA 후속을 진행하고 있어요. 클린턴 일리노이 발전소에서 1.1기가와트를 공급받는 계약인데 2027년 6월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마일 아일랜드 재가동과 파운드리 1만 1천 개 모델 카탈로그가 결합되면서 데이터 센터 컴퓨트 수요가 폭증할 전망이에요. AWS는 루빈 NVL 72의 3분기 수령 1순위입니다. 미시시피 250억 달러와 펜실베이니아 원전 200억 달러 후속도 진행 중이고요. 구글 클라우드와 오라클도 루빈 3분기 수령 대상이에요. 인도와 태국 신규 데이터 센터 확장도 후속 진행 중입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메타와의 20년 1.1기가와트 계약으로 핵발전 부활의 상징주가 됐어요. 주목기업 3곳입니다. 오클로와 나노뉴클리어, 테라파워는 5월 발표 후속으로 3분기 SMR 가동 일정을 점검하고 있어요. SMR 상업화 검증 시점입니다. 탈렌 에너지는 AWS 펜실베이니아 원전 200억 달러 후속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한전과 정부는 한국형 SMR과 AI 데이터 센터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AI 인프라 전략의 변수예요. 축사의 리스크입니다. 첫째, 루빈 3분기 출하와 페이블 5 무료 수요가 동시에 도래하면서 컴퓨트 핀치가 생길 수 있어요. 둘째, 빅테크 자본 지출 회수 압박과 정부 입찰 다극화로 EROI 압박이 있습니다. 축 간 연결을 보면 축 2방향으로 루빈 10배 효율과 ODM 렉 조립 5분 결합으로 기가와트당 처리량이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축 1방향으로는 페이블 5 무료 정책이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의 직접 원인입니다. 축 5방향으로는 펜타곤 AI 다극화가 정부 데이터 센터 보안 정책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축, 거버넌스와 보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이 축의 온도는 매우 뜨거움이고 이중 상승했어요. 이후 표결 임박과 첫 자율 AI 공격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축 5는 AI 규제, 정책, 표준, 사이버 보안처럼 AI 시스템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다루는 제도와 기술입니다. 이번 주 핵심 질문은 7월 7일이 유표결 결과와 첫 자율 AI 공격 대응이 어떻게 이어지는가입니다. 하위 카테고리는 5가지로 지역 규제, AI 보안, AI 주권, 컴플라이언스 사아스, 모델 평가입니다. 축 5의 주도 주체 5곳입니다. EU의회와 이사회가 7월 7일에 옴니버스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8월 2일 시행 직전 마감이고요. 고위험 의무는 2027년 12월로 연기되고 인베디드 AI는 2028년 8월로 미뤄지는 게 핵심입니다. 통과 시 글로벌 AI 컴플라이언스의 분기점이 될 거예요. 펜타곤은 오픈 AI와 구글 모델을 테스트해서 기밀 시스템의 클로드 대체를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 AI 다극화가 본격화된 거예요.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는 첫 자율 AI 공격 사례가 보고됐어요. 인간 개입 없이 초당 수천 요청 규모로 가짜 보안업체 직원 사칭으로 세이프티 필터를 우회한 케이스고요. 자율 위협의 시대가 본격 진입한 거예요. 화이트하우스는 트럼프 행정명령 후속으로 주단위 AI법 차단을 본격 적용하고 있고 애플 멀티 AI 정책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는 92% 보안 전문가가 AI 에이전트를 우려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시장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압박이 가시화된 거예요. 주목기업 3곳입니다. 엔트로픽은 페이블 5의 고위험 영역 응답 차단, 신규 안전장치를 강조했어요. 자체 거버넌스로 규제에 대응하는 모델입니다. 다크트레이스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자율 AI 공격 대응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어요. AI 에이전트 보안 시장이 폭증할 거예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미국 니스트는 AI 에이전트 보안 가이드라인 후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준화가 가속되는 거예요. 축 5의 리스크입니다. 첫째, 7월 7일이 유표결 결과가 글로벌 AI 컴플라이언스 패키지의 변수예요. 둘째, 자율 AI 공격이 일반화될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보안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축 간 연결을 보면 축 1방향으로 애플 멀티 AI가 사용자 선택권을 높이면서 모델 책임 분산 규제라는 신규 영역을 만들고 있고요.
축 3방향으로는 첫 자율 AI 공격으로 자율 에이전트 보안 시급성이 격상됐습니다. 축 2방향으로는 펜타곤이 루빈 채택과 엔트로픽 대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정부 칩과 모델 분리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요. 이제 부상 관찰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씨앗, 새싹, 후보 축, 3단계 성숙도로 보시죠. 씨앗 단계부터 보시죠. AI 에즈 디폴트 OS 레이어가 첫 번째 씨앗입니다. 애플 iOS 27 멀티 AI 익스텐션으로 AI가 OS 기본 레이어에 진입했고요. 안드로이드와 윈도우의 후속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씨앗은 인바디드 학습 사이클이에요. 딥마인드가 아틀라스를 수령하면서 모델과 로봇 양방향 학습 데이터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새싹 단계에서는 세 가지를 보시죠. 멀티 AI 셀렉터입니다. 애플의 클로드와 제미나이, 챗 GPT 선택형 시스템이 사용자 가치를 바꾸고 있어요. 파운드리 모델 카탈로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1,000개 모델 통합 카탈로그가 엔터프라이즈 모델 선택 표준이 되고 있어요. 에이전틱 사이버 스랩 방어 라인업입니다. 다크트레이스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자율 에이전트 보안 제품 라인을 확장하고 있고요. 후보 축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퍼런스 네이티브 하드웨어가 다음 호부터 여섯 번째 축으로 정식 편입됩니다. 루빈 3분기 출하 본격화로 학습용과 추론, 전용 인프라가 명확히 분리됐어요. 둘째, 에이전틱 시큐리티는 자율 AI 공격과 92% 보안 우려가 결합되면서 별도 트랙으로 분리될 수 있는 단계예요. 셋째, AI 소버린티는 EU 표결과 펜타곤 다극화, 애플 멀티 AI가 결합되면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별도 축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주 부상 신호 4가지, 즉 페이블 5 일반 공개, 애플 멀티 AI, 피규어 시간당 양산, 첫 자율 AI 공격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I가 일상과 소비자, 산업, 위협의 일상 레이어로 진입한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지난 분기까지는 프론티어 발표와 벤치마크가 핵심이었다면 이번 주는 그 결과물이 실제 사용자와 위협의 손에 도달한 시기입니다. 다음 호부터 인퍼런스 네이티브 하드웨어를 정식 6번째 축으로 편입합니다. 또한 에이전틱 시큐리티와 AI 소버린티는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별도 축 편입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에요. 이번 주 개별 사건들을 꿰뚫는 구조적 변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가 OS와 소비자 레이어로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애플 WWDC의 멀티 AI 익스텐션은 단순한 시리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사용자가 모델을 선택하는 시대의 공식 신호고요. 이전에는 빅테크가 단일 모델로 OS를 운영했다면 이제는 클로드, 제미나이, 챗 GPT 셀렉터 시대입니다. 모델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 신뢰가 직접 경쟁하는 소비자 시장으로 진입한 거예요. 현재 점유율이 챗 GPT 54.7%, 제미나이 27.4%, 클로드 8.2%인데 향후 1년에서 2년 사이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도스가 일상으로 진입하면서 컴퓨트 핀치가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엔트로픽 페이블 5의 일반 공개와 6월 22일까지 무료 정책은 단기 매출 손실이지만 컴퓨트 수요 폭증의 직접 트리거입니다. 동시에 루빈 MVL 72 3분기 출하가 본격 시작됐고요. 무료 정책과 새 하드웨어 도래가 정면 충돌하면서 향후 1에서 2 분기 루빈과 HBM4 공급이 글로벌 AI 매출의 결정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SK 하이닉스의 1차 파트너 명문화도 이 맥락에서 결정적이에요. 세 번째는 자율 AI 공격 시대의 공식 개막입니다. 첫 자율 AI 공격 사례, 즉 인간 개입 없이 초당 수천 요청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에요. 92% 보안 전문가가 AI 에이전트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가짜 보안업체 직원 사칭으로 세이프티 필터를 우회한 이번 사건은 향후 표준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 에이전트가 OS와 휴머노이드, 기업 시스템에 확산되는 같은 시기에 자율 공격도 본격화됐어요. 방어가 자율화되지 않으면 격차는 벌어집니다. 다음 일주에서 12주 사이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3주 후인 7월 7일 EU AI 액트 옴니버스 의회 표결입니다. 통과 또는 실패가 글로벌 AI 컴플라이언스의 분기점이 될 거예요. 이 주 후에는 엔비디아 분기 가이던스 후속이 있어요. 루빈 3분기 출하와 HBM 점유율 코멘트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주 후에는 애플 iOS 27 베타 두 번째 버전과 개발자 반응을 봐야 해요. 멀티 AI 익스텐션 채택률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2주에서 3주 사이에는 엔트로픽 6월 22일이 중요해요. 페이블 5 무료 종료 후 유료 전환율이 미도스 매출 모델 검증의 결정 시점이에요. 4주에서 6주 사이 7월에서 8월에는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엑스팽 아이언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거예요. 6주에서 12주 사이에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IPO가 진행되면서
AI 가치 평가가 본격 검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정책, 사업 3가지 관점의 제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자 관점입니다. 첫째, 애플 멀티 AI 셀렉터 수혜 모델을 우선 검토하세요. 엔트로픽은 iOS 진입으로 추가 동력을 얻고요. 구글은 시리 백엔드 확보로 단기 가속이 있을 거예요. 둘째, SK하이닉스의 1차 파트너 명문화는 단독 프리미엄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의 HBM5와 LP40 진입으로 중기적으로는 균열이 잠재돼 있어요. 셋째, 피규어 AI의 시리즈 C 390억 달러 밸류로 휴머노이드 자본 사이클이 본격 진입했습니다. 비상장 익스포저를 검토하고 상장 후보도 모니터하세요. 넷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20년 PPA는 핵발전 부활의 상징주예요. SMR 밸류체인과 함께 분산 노출을 권장합니다. 정책 관점입니다. 첫째, EU 옴니버스 7월 7일 표결 결과에 즉시 대응해야 해요. 통과 시 한국 EU 진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일정을 갱신해야 하고 실패 시 8월 2일 강행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자율 AI 공격 사례가 보고된 만큼 한국인터넷진흥원 가이드라인이 시급해요.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표준 패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애플 멀티 AI는 모델 책임 분산